안녕하십니까. 파워오브 유스 청년의 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정말 그 세계 각지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항상 저희 방송이 그렇게 암울하고 좀 어둡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아까 저의 바람대로 조금 즐거운 얘기, 밝은 얘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단호라고 합니다. 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병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한국국제개발지원단 대표 조현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조 대표님, 네. 혹은 또 고 이사님 이렇게 한번 통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올까 모르겠다. 저희 중학교 동창이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 혹은 또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걸 보고 나의 그 모임과 나의 취지도 한번 얘기해보겠다라고 해서 또 저희 대표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컨텐츠의 판권은 저희 파워오브 유스에 있다라는 부분, 사용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하지만 판권은 저희에게 있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희와 이제 얘기를 하고 인터뷰 일정이 잡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니? 라고 말했을 때 첫 번째 제가 들었던 단어가 ODA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혹시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5천 명은 모를 수 있어요. ODA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 모를걸요. 그런가요? 많이 모르죠. 많이 그런가요? 모르고 있고, 사실 ODA라는 어떤 그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 국제개발협력 또는 해외 원조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그래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단어 한번 따라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한국말로는 의미일까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공적 개발 원조. 예. 알겠습니다. 공적으로 개발을 도와주는 뭐 비용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인프라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O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네네.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피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공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국민들의 성공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돕는다. 그러면 이 ODA를 도대체 왜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ODA를 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려 볼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왜 하는가? 왜 하는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ODA 지원을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를 겪고 그다음에 그렇죠. 3년 반 동안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네.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됐죠.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지들이 들끓었던 그런 시대. 그때 이제 유엔 산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이 나라의 국토의 개발을 이제 돕기 위해서 많은 이제 원조들을 해줬습니다. 원조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한강의 이적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발전을 맞아요. 했죠.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약 40년, 50년 만에 정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야, 우리도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뭐 실업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하나, OECD 국가들은 그 협약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 이제 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금의 몇 %를 이제 모아서 OECD 정부 그 기관에다가 보내서 쓸 수 있는, 또는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ODA를 왜 하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설명을 너무 찰지게 잘해주시네요. 그러면 대상은 뭐 뻔하겠네요. 정말 개발도상국 혹은 빈민국이라 불리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ODA를 접하게 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ODA를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대 정부로다가 이렇게 그 원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반 신분으로다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단지 이제 그거를 대행을 NGO를 통해서 이제 NGO라는 게 민간 단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부 기관이 아닌 논 거버먼트로 된 게 NGO.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민간 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직접적으로 다 관여할 수는 없고요.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정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코이카라는 이제 정부 국제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로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다 해서 학생이나 뭐 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필요한 수원국 우리 원조를 해주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일정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그 국가에 이제 배치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걸 통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 정부 위주로 정부 정부대에서 주로 또 위탁을 줘서 NGO 단체나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 그러면 제가 지금 또 방금 또 들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 또 어려운 거 있으면 한 번씩 짚어줘야 되잖아요. NGO. 네. 또 NGO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고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에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예, 비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 NGO 단체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뭐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네. 국내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손길들 이런 사람들도 다 NGO고 해외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손길들도 이제 NGO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요즘에 이제 법인들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공모전 같은 정부 공모전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위한 보조금이 있고 어떤 거는 법인들을 위한 그런 그 보조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사실상은 정부에서 이러한 원조가 사실 원조라는 말을 이제 안 씁니다. 그런가요? 네, 2014년 부산 개발원조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원조라는 용어는 수혜자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용어다. 주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냥 수혜성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이 옳은 것이다.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준다. 그지한테 돈 주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아니요. 편하게. 그냥 또 내가 주는 거야 그냥. 적선. 적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개발의 협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크리틱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의 소재, 지금 테이블, 지금 이런 삼각대 우리나라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 수입품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원재료들은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저개발국에서 와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그쪽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헐값에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공정을 거쳐서 고부가 가치로 돼서 우리는 더 비싸게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이런 용어가 상당히 좀 껄끄럽긴 하겠지만 착취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공정이라는 걸 알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공정무역을 얘기하시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저 방송 조금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정무역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정한 가격에 맞춰서 사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들도 공적 개발 원조의 일환이 되고 있어요. 아주 폭넓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럼 두 가지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요거 없는 거 이게 저는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고 지금 현재 노숙인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산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 채취해서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노력 봉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NGO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 단체가 이제 NGO 단체가 된 거죠. 아, 그 단체가. NGO가 있고 그쪽 안에서도 여러 용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거는 NPO라고 해서 NPO. 논 프로핏이 없다, 이익이 없다, 수익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NPO라고 이제 하는 게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고 NGO는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하는 게 NGO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았던 게 NGO가 어떤 건지 NPO가 어떤 건지 이런 개념을 잡았고 아까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2차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원유를 사와서 공정해서 석유를 판다. 가공무역 그걸 경태가 많이 하는데 만약에 공정무역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중국에서 황사,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에 일정 정도의 책임은 한국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 싼 것만 찾고 있다라는 거죠. 싼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니까 네네. 그쪽에서는 사실 수요자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고 돈이 덜 들어가면 그만큼 나쁜 핫질의 물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그 저가의 제품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일본에 가는 횟감과 젓갈류와 한국에 오는 젓갈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수요자가 한국에서 싼 것만 원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도 굳이 좋은 원료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한테 오는 피해도 있다. 공정무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제값을 주고 좋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품질 그 제품들을 쓰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라는 거는 당장 경제적으로는 좀 고가의 비용을 쓸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은 지구 한 덩어리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어차피 순환되는 부분이니까 네.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NGO나 모든 이런 봉사나 이런 국제 협력에는 자본주의 자체를 약간 좀 무시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자본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는 부정을 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지 보건이니 그런 걸 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게 원인이 우리가 그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했고 그거로 인해서 가뭄과 그런 기후가 바뀌면서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걸 방어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그걸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다못해 질병,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의약품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또 자본주의에서 이제 성공한 나라에서는 또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또 도와주고 있고 이게 계속 하면 결론적으로다가는 모든 게 자기네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잘못했으니까 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바꾸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자본주의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좀 사실 볼 수도 ODA를 얘기하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더 이제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저개발국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상 빈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에는 굶어 죽는 애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7명에 1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SDG라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발동을 해서 2030년까지 가는 그 국제적인 그런 개발 목표인데 지속 가능 개발 목표예요. 17개의
큰 틀의 이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 그 안에는 169개의 하위 세부 지침들이 있어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부국에서의 성불평등,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ODA라는 형태의 어떤 저개발국에 도움을 주는 형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국에서의 여러 가지 불평등의 상황들도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의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DGs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15년, 16년부터 이제. 네,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MDGs라고 해가지고 그 밀레니엄 이제 그 새천년 개발 목표였고 그 안에는 빈곤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그 빈곤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간에 빈곤은 모두가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절대적 빈곤이라는 그 범위에서 더 넓혀서 이제 서로 이제 좀 범위를 확대한 게 이제 SDGs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목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ODA 어렵죠. 그리고 NGO 예. 그다음에 SDG 네.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좋아요. 다 어려운 얘기고 하지만 다 잘 살자는 얘기 뭐 이런 걸로 들려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밥 못 먹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게 외국 사람 도와줄 정도의 모습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삶에 의욕이 없는 노숙인들에게 밥을 줘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니?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진행을 해봐도 될 만한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하시는 일도 혹은 그런 단체에서 하는 일도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해외 봉사 활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의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어찌 보면 선배님이시잖아요. 그죠? 선배님들로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와 닿았는지 혹은 또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건 좀 없으셨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네. 여기 조현민 대표님은 저희 코바의 또 대의원이시기도 하세요. 이제 하면 또 뭐예요? 코바라는 게 아까 한국 해외 봉사단원 연합회 약자가 코바. 코리아 오버시스 볼런티어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그 코바가 이제 한국 해외 봉사단원 연합회 약자입니다. 서울중학교 영어 약해. 그래서 지금 대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2005년도에 네.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그 필리핀으로다가 네. 해외 봉사를 다녀왔고요. 2005년. 예. 제가 24기고 여기 66기시니까 한참 후배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사가 됐고 네. 여기는 대의원이지 이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디스하는 건 우리도 어때까지 선후배가 있고요. 라인이 있네요. 공사도 그래요. 해본 놈이 먼저 한다고 선후배 확실하군요. 사실 지금 기수 얘기하고 있는데 해병대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사실 90년대에 이 코이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화동에 자리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제가 한번 대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그때 이제 몽골을 지원했어요. 네네. 청소년 청소년 개발로 이제 지원했는데 2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건 뭐 저도 아직 그때 당시 뭐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내가 다 당연히 될 거다. 그 상대 그 면접
피면접자가 좀 젊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지 않는데 그때는 알려줬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애가 셋인데 아하. 막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제가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렇군요. 코이카에서 저한테 떨어진 이유를 얘기하는데 애가 너무 어리지 않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이카가 이렇게 사람들의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애 클 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이제 8년을 기다린 거죠. 8년을 기다려서 2011년도에 다시 지원을 했고, 그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 분당에 살았어요. 예. 분당에 살면 바로 옆에 경복동으로 있죠. 넘어가서 예.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길에 코이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때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코이카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들어봐서 생소하진 않았는데 생소한 5,000명의 국민을 위해서 코이카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배님이 하세요. 지금 먼저 그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은 조현민 대의원님이시자 대표님은 저한테 얘기하고 방금 전에 그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게 네. 당신이 결코 선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도 술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때 갔으면은 너랑 갔거나 딱 그렇다라고 해서 웃자고 얘기한 거고요. 그 코이카라는 거는 이제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의 약자인데, 코이카에서 하는 거는 여러 형태의 원조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얘기해야 될 세계 시민 교육, 그런 교육 사업도 이제 ODA,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GDP, 우리나라에 그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개발하거나 해외에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 이제 공적 자금, ODA 자금으로 그걸 선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교육만 좀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외 건물을 져주고 뭘 하는 그런 모든 거를 코이카라는 외교통상부 산하라고 하기는 좀 공기관이 됐죠 이제. 예. 그 외교통상부 쪽에 속해 있는 그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ODA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봉사단원 이제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ODA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상원조는 다시 차관 같은 거죠. 다시 되돌려받는 돈,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주는. 그러니까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뭐 전기 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규모가 크면은 유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갚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ODA, 그러니까 그 무상원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코이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게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안에 이제 EDCF라고 그래서 대외 경제협력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참자 헤매던 그 이름이 그거였군요. 인터뷰 전에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찾다가 이제 진 찬스 쓰셨는데 이게 그거였군요. 그 정부의 그 조직도로 봐서는 코이카는 외교통상부에 들어가 있고, 그 아마 그 수출입은행은 지식경제부인가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쪽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미묘한 싸움이 있죠. 자, 그런 건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해외에서 코이카든 뭐 ODA든 SDGs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하고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권장하세요. 이런 거를 가서 보고 배우고
또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솔직히 우리가 빈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한글 아직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 나가셔서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걸 젊은 친구, 저희는 이제 파워 오브 유스, 즉 청년의 힘이라는 콘텐츠거든요. 아직 꿈꾸고 있고 아직 미래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권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신지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 권장하죠. 적극 권장. 적극 권장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사진이 아까 있었다가 나갔는데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대중화시키자. 이게 아까도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어려워요. 이게 이제 사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하셨지만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폭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고 산업화에 또 경제적인 어떤 그 경쟁 위주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픈 것, 다른 사람이 즐거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물론 아주 창의력도 좋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척 빠릅니다. 생각들도 깊고 또 이 어떤 정보를 다루는 능력도 좋습니다. 한데 다른 사람과의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해외 봉사를 나가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해외 봉사를 나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요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구에는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에서 많은 여행 프로그램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나오고 오지 체험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어떤 컨텐츠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갖자. 이제 간접 체험을 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요즘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국제개발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꿈꾸는 봉사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 뒷얘기들도 있지만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나가고 싶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제약이 걸리죠? 시간을 계속 보시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제가 이제 들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유엔에 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셨다고요? 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네네,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저는 솔직히 젊은 친구분들 결혼하기 전 그런 분들은 한번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네네. 이제 결혼하시고 사회에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런 사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네. 도피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피성을. 네. 그러니까 현실을 좀 부정하고 좀 봉사를 도피성으로 한다고요? 뭐라 그럴까 이제 뜻은 좋은 거죠. 근데 사회생활에서 이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로 해서 그걸 택한 게 이제 봉사활동을 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생각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저는 봉사를 세 개로 나누는데 반전이에요. 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예, 그렇죠. 저는 봉사를 세 개로 나눈다 크게. 네. 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냥 하는 척하는 사람, 하는 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근데 하는 척하는 사람도 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안 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네. 척하는 사람이 낫다. 예, 그렇죠. 돈을 기부를 대기업에서 다들
기부하면서 이제 뭐 기부천사라는 거를 그 커버링한다 막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죠. 예, 해주는 게 낫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혼하기 전이나 이렇게 좀 젊은 패기로 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다 모든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이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봉사활동을 가는 것 때문에 결혼을 빨리 서둘러서 했거든요. 오, 그런가요? 2005년도에 제가 7월 달에 이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이제 내가 이제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했더니 그러면 기다리는 게 어딨냐. 그냥 꽂힌 거지. 기다리는 게 어딨냐. 그래서 3월 달에 부모님 그 처가댁에 인사드리고 네. 그 장인어른이 임신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5월달 6월달이면 이제 국내 합숙 훈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인사드리고 5월 28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난 안 갔어요. 예, 그때는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었고요.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네, 쉬는 동안에 네. 잠깐 찾아봤습니다. 네네. 대외경제협력기금 아. 소속이 어딘지. 어디 아까 지식경제부 얘기하셨는데, 왜냐면 방송에 나갔는데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네. 예. 거긴 줄 정정하는 알았어요. 방송. 정정하는 방송. 네, 잘 몰랐어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아니고 뭐 잠깐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저희 대표님이랑 그 우리 이사님이 얘기 좀 나누셨는데 봉사를 보통 가면 1, 2년씩 간다면서요? 네. 보통 1, 2년씩 가다 보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수해가며 감내해가며 지금 열심히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혹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UN 세계 시민상을 받으셨고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고 이사님이랑 지난번에 술 먹으면서 진짜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무슨 시민교육 하는데 요거 이거 맞나요? 원래 세계 시민 교육이 이런 그 이제 SDGs의 의제를 UN 그 17개 의제를 전파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하나의 부분입니다. 네, 제일 근데 하트.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갖다가 쓰기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몇 번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12년부터 국제기구에서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뭐 평화교육, 국제개발교육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고, 그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영국이라든가 네. 이렇게 교육이 있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디벨롭을 해야 된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2015년, 2014년 이후에 폭발적인 그런 교육 열풍이 생겼어요. 세계 교육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이제 간략한 지금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 쉽진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7개의 목표가 이게 다는 아니고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 4번에 퀄리티 에듀케이션, 이제 질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 17개가
뭐 빈곤이라든가 기아 문제, 또 보건, 교육, 젠더 문제, 이제 성평등의 부분이죠. 그리고 물, 깨끗한 물,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사실 빈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그 경제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80-9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5% 정도. 그럼 나머지 맨 밑에 하위 20%는 얼마나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중 1%나 2% 되겠죠. 그렇죠. 1.5% 정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를, 14% 정도를, 뭐 대단하신데요, 뭐. 대충 다 맞네요. 던지면 대충 맞는데요. 2대 8이에요, 2대 8. 그렇죠. 예. 오늘 대충 다 맞는데요. 감 좋은 방송.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착취를 당했다. 많이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의미들을 뭐 도와주기 위해서 수혜를 준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아까 한 것이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각 세계 시민교육의 목적은 그겁니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세계 시민에 대한 그 말뜻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거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 세계 시민이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지 정도의 의의만 알고 있어도 오늘의 방송의 목적은 제가 볼 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유엔이 이제 1945년에 그 10월 달에 이제 유엔이 결성이 됐는데, 저희는 그 해가 해방, 그죠. 45년 예. 8월 15일에 저희는 광복을 그러니까 맞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생겨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화가 이제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이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아시아에 있는 그냥 작은 나라인 거밖에 안 됐지만,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지구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촌이 될 때 그 유엔에서 이제 그 공통 의제를 갖고 같이 이 의제를 갖고 이 목적을 갖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파하는 교육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내셔널리즘, 그 국수주의니 뭐 그런 거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제일 주구장창 외쳤던 영국과 미국이 지금 이제 국수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브렉시트를 외치고 멕시코하고 장벽 쌓겠다 하고 앉아 있고, 제가 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서 해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히려 예전에 침략을 일삼았던 독일은 지금 SDGs나 거기서 의장국까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ODA를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전 현상이 있고, 그거를 시계추로 보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그 흑역사가 다시 나타나고 뭐 하는 그런 게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게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국수주의 타파 뭐.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걸 봤어요.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발언 괜찮은 겁니까 여기? 저희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저는 그거 하려고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뭐 돌을 맞으시면 그쪽 분들이 맞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도 요 시민상 받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금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상당한 그 지평을 넓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계시민상이 뭐야라는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시민교육들이 지금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좀 성인교육까지 다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유아 세계시민교육도 월드비전에서 좀 하다가 요새 조금 침체기를 갖고 있는데 아마 어저께도 이제 토크 콘서트에 그 얘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세계 시민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그런 나눔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시민상 받은 것은 세계시민 교육의 확산에 엄청난 그 지평이 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이사님 안 시키셔도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시민상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촛불 집회 그런 게 다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그걸 전파시키거나 그런 걸 하신 건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런 게 이제 지금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그 일본보다도 지금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는 그런 촛불 혁명으로 표현할 정도로다가 지금 뜨거운 감자죠.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는. 그리고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표방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와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세계화라는 리즘이 있어요. 또 네네. 그거를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여파가 있지 않을까,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주신 부분도 제가 체크를 좀 해보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원인과 결과로 끝나는 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비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촛불혁명, 뜨거운 감자는 어제 부르신 것 같아요. 짐바브웨에 의해서 대통령 바뀐 거 보고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이제 더 이상 뜨거운 감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설레로 좀 남을 수도 있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교육 시상을 받으신 것도 좋은 설레로 남아서 아시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다음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좋은 설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은 이 방송을 보시고 봉사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은 진짜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이라든가 내 현실 회피를 위해서 봉사의 길을 선택했던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라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끝으로 말씀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남을 돕는다라는 용어를 제가 잘 안 씁니다. 사실 봉사라는 용어도 잘 안 써요. 네. 일정 정도 있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역할들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개인들한테 미뤄져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시야에 따라서는 뭐 실비라도 제공을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 무보상이라는 사원칙이 있습니다. 봉사에. 하여튼 그 안에 무보수라는 챕터가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에서 이데올로기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전 생각이 들어서 봉사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자원활동가라는 용어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네.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국제개발협력
자원활동뿐만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신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 말대로 청년들을 다 내보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 국제개발 자원 활동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고 이사님. 일단은 저는 아직 자원활동가라고 계속 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봉사활동이라는 게 익숙해가지고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얻는 그 쾌감은 굉장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그 쾌감을 위해서 뭐 이렇게 쫓아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 해외에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온 분들이 굉장히 좀 대우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은 사실이에요.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미국이나 일본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제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젊다는 거에 자기 젊음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사용한다. 그런 건 굉장히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신다면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머지않아 저희 먼저 갔다 온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꼭 남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남들한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선배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좀 봉사활동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에 조금만 보지 마시고 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성석, 조현민, 고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